한 고지서가 수백만 여행자의 지갑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유류 할증료입니다. 3월 31일과 4월 1일 하루 차이로 할증료가 3배로 뛰었습니다. 왜 한 달 사이에 12단계나 치솟은 걸까요? 2026년 봄 이란파 전쟁이 중동 하늘을 뒤덮자 싱가포르 항공료 시세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유럽 왕복 할증료만 서울 월세 반달치에 육박하고 5월엔 사상 첫 최고 단계 진입이 점쳐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의 여행 예산은 계속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비행기 표도 오른 거 아니야?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물량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를 겨냥한 기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걸고 반격에 나섰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아버렸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지나는 목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자 지구 반대편 인천공항 게시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하자 이란은 카타르의 가스 수출 거점 라스라판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시설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중동 에너지벨트 전체가 전장이 된 겁니다. 항공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듭니다. 정유시설이 공격받으면 생산 자체가 멈춥니다. 기름이 있어도 정제할 곳이 없고 정제해도 실어 나를 배가 막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뛴 이유입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닌 이유, 이제 보이시죠? 해협이 막히자 숫자가 폭발했습니다. 4월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26.71센트,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합니다. 3월에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뛰어오른 겁니다. 2016년 현행 체계가 도입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더 선명합니다. 대한항공 기준 인천 뉴욕 노선 유료 할증료는 3월 편도 99,000원에서 월 300,000 3천원으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똑같은 좌석에 앉는데 왕복 기준 4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4인 가족이 미국 여행을 간다면 4월 31일에 결제했느냐, 4월 1일에 결제했느냐에 따라 유료 할증료만 약 1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서울 외곽 원룸 보증금 일부가 하루 만에 증발하는 금액입니다. 단거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쿄행 유료 할증료도 3월 21,000원에서 4월 57,000원으로 거의 3배 뛰었습니다. 주말 일본 여행을 즐기던 2030 세대에겐 가성비 해외여행이라는 공식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분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은 이미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5월엔 사상 첫 33단계, 역대 최고 단계 진입이 현실화됩니다. 뉴욕행 편도 할증료만 50만 원을 넘기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운임에 얻는 추가 요금입니다. 문제는 할증료를 올려도 손실을 다 메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이달 유류비가 전월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할증료로 상쇄할 수 있는 비용은 절반도 안 됩니다. 평소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던 유류비 비중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겹칩니다.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공항 이용료 대부분이 달러 결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기자 비용 구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결제는 달러로 해야 하니 환율 폭탄까지 맞는 겁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띄우면서 적자를 감수하거나 아예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미리 약속한 가격에 사들이는 연료 해지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 방패가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고스란히 맞아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돈 받고 띄우는 것보다 위약금 물고 취소하는 게 덜 손해입니다. 띄울수록 적자라면 차라리 세우는 게 낫다는 결단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선택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항공사 11곳 가운데 5곳이 4월 이후 운항 축소를 확정했습니다. 진에어는 인천발 괌, 클라크, 나트랑 노선과 부산발 세부 노선 등 8개 노선에서 총 45편을 비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노선과 방콕 노선을 포함해 총 50편 운항을 줄입니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도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발 악재도 터졌습니다. 베트남 공항 정유 공급업체가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유 단가를 기존의 2~3배 수준으로 올려 통보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는 인천 푸꾸옥 노선 비운항을 결정했고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5월 비운항을 검토 중입니다. 단가 인상이 장기화되면 베트남 전역으로 비운항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 항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항공 비엣젯은 전쟁 장기화로 항공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4월 인천발 나트랑, 다낭, 푸꾸옥 노선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서 시작된 충격파는 대형 항공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5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행 일부 노선 등 국제선 14편 운항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2주 뒤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에 여행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취소되면 끝일까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행객들이 미리 예약해둔 현지 호텔, 렌터카, 투어 상품의 위약금은 누가 물어줄까요? 취소 불가 조건으로 싸게 잡아둔 숙소라면 환불은 꿈도 못 꿉니다. 고스란히 우리 지갑에서 나갑니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비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주 뒤 출국인데 비행기 안 뜬대요. 숙소가 취소 불가 상품이라 미치겠어요. 4인 가족으로 단순 계산하면 80만 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항공사 결항에 따른 보상은 항공권 환불에 그칩니다. 연결된 숙박이나 현지 예약은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유가 급등은 항공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뛰고 결국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4월에는 이 충격이 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2.6%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92달러에서 3.84달러로 급등했고 디젤 가격은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행기 표만 비싸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유가 폭등인데 왜 어떤 항공사는 끄떡없고 어떤 항공사는 노선을 줄이거나 비상 경영에 돌입할까요? 차이는 연료 해지에 있습니다. 해지란 기름값이 쌀 때 미리 계약해두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기름 쌀 때 미리 사두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유가가 오르더라도 미리 약속한 가격에 항공료를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금력이 약한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은 이 방패가 없습니다. 유가가 뛰면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습니다. 구조적 차이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에어서울은 전년에 301억 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75억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직격탄이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11.4% 줄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외국 항공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선명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외항사들은 마일리지 발권 시 유료 할증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매우 낮게 책정합니다. 반면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면 미주 노선, 왕복 기준 유료 할증료만 6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하늘을 날아도 어떤 항공사를 타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위기의 무게는 방패 없는 쪽으로 쏠립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먼저 노선을 줄이고 그 여파가 대형 항공사로 번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료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입니다. 비행기 타는 날이 아니라 티켓 결제한 날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여행이 5월이든 10월이든 지금 결제하면 지금 단계의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5월에 33단계 진입하면 뉴욕행 편도 할증료만 50만 원 넘깁니다. 여행이 확정됐다면 미루지 마세요. 둘째, 재발권은 피하세요. 이미 예약한 티켓이라도 4월 이후에 일정 변경해서 다시 발권하면 인상된 요율이 새로 적용됩니다. 일정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마일리지 항공권도 유료 할증료는 현금입니다. 마일리지로 좌석 잡아도 세금과 할증료는 별도 결제입니다. 마일리지 좌석이 열려 있다면 지금 발권해야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숙소는 무료 취소 옵션으로 예약하세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결항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현지 숙소와 렌터카는 반드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잡아두세요. 다섯째, 유료 할증료 없는 외항사를 검토하세요. 싱가포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알래스카 항공 등은 마일리지 발권 시 할증료를 받지 않거나 매우 낮게 책정합니다. 장거리 노선이라면 외항사 경유를 고려하면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왕복 티켓은 한국 출발로 묶으세요. 유료 할증료는 첫 출발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천 출발 왕복으로 묶으면 한국 기준 요금이 적용돼 훨씬 저렴합니다. 돈만 내면 언제든 비행기를 타던 시대는 잠시 멈췄습니다. 2026년 봄, 중동의 불길이 호르무즈 해협을 태우자 지구 반대편 인천공항의 출발 게시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유료 할증료는 하루 만에 3배로 뛰었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노선을 접었습니다. 베트남에선 기름이 없어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 이미 결제한 호텔비는 위약금으로 증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에너지를 쥔 자가 하늘길의 룰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룰 바깥에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면 우리 일상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위기는 반복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유료 할증료는 22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엔 18단계, 5월에는 33단계가 예고됩니다. 해지 능력이 없는 항공사부터 쓰러지고 그 여파는 소비자의 선택지 축소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대응법은 있습니다. 발권 시점을 앞당기고 취소 가능한 숙소를 잡고 외항사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수십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만이 시스템 안에서 덜 다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 계획은 안전하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